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유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이니까 사람들이 남긴 그런 문화재들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그 문화재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추측해 봐야 되겠죠. 왜냐면 고구려나 백제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기록이나 뭐 사진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남겨진 문화재들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꼭 있겠죠. 네.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문화재들이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 문화재가 얼마나 우수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좀 더 주목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문화재가 어떻다는 걸 다 외울 수는 없고 고구려나 백제의 이런 훌륭한 문화유산들이 남아있구나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고부는 옛 사람들이 남긴 무덤이다. 즉, 이 무덤에서 많은 문화재들이 발견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0년 전 고구려와 백제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땅속에 묻혀 있더라도 일단은 어디 묻혀 있는지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어딘가에 있었으면은 이제 뭐 흙 속에 있었으면은 분해돼서 없어져 버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뭐 나무로 썼거나 이런 것들은 진짜 잊기가 힘들죠. 말 그대로 1500년의 시간은 진짜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쵸? 만약 우리 학교 건물을 1500년 동안 놔두면 과연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진짜 힘든 어마어마한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무덤에서 유물이 많이 발견이 된다. 또 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무덤은 주로 뭐 왕이나 뭐 높은 귀족의 무덤이었겠죠. 평민들은 죽고 나서 그런 튼튼한 무덤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어려웠을 거 아니야.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은 무덤이 있다면 엄청나게 많은 풀들이 막 자라버리잖아요. 비가 오거나 이러면 흙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진짜 무덤이었는지 아닌지 알 수도 없게 되겠죠. 1500년 전에 무덤들을 통해서 그런 유물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무덤 주인이 살아있을 때 사용하던 물건이나 이런 생활도구들을 많이 넣어놨고, 그 다음에 또 이 고구려의 무덤을 보면요, 벽과 천장에 그림을 많이 그려놓은 게 좀 특징이에요. 고구려의 무덤들은.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이 생전에 누리던 삶이 이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죽고 나서 뭐 여기에 무덤에 넣어놓은 물건을 가지고 저 천국이나 뭐 다른 데 가가지고 죽은 사후 세계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평소 사용하던 그런 물건들을 안에다가 넣어놨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충격적인 거지만 옛날 사람들 중에서 높은 귀족들은 순장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전통이 있는 시대도 있었어요. 왕이 죽으면 예를 들면 뭐 그 부인, 자식은 아니지만 부인을 같이 죽여서 묻는 경우도 있고요. 뭐 부인을 안 묻더라도 이 밑에 있는 뭐 하녀라든지 뭐 노비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왕이 죽었는데요, 이 하녀들이나 노비들을 다 죽여가지고요 같이 묻어줘요. 왜? 생전에 누리던 삶이 이어진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녀나 노비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인 거지. 그냥 같이 묻어줘. 죽어서도 왕한테 가서 옆에서 시중 들어라, 이런 걸 순장이라고 불렀어요. 너무 잔인하죠, 그쵸? 그치, 당연히 이제 사람들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이제 이런 걸 금지시켰지만, 과거에 뭐 이런 기록들이 중국이라든지 뭐 남아 있다는 거,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고구려 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벽화를 굉장히 많이 남겼다. 고구려의 그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고구려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고 뭐 어떤 활동들을 했으며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다. 고구려의 무덤은 돌로 만든 넓은 방이 있다. 그러니까 이 방에 있는 벽에다가 결국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의식주는 옷, 그 다음에 먹는 거, 그다음에 집, 그 다음에 종교 등과 관련된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 여기 보면 안악 3호분의 부엌과 그렇지 부엌 요리하는 부엌이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부엌이죠. 부엌의 모습. 자, 여기 무덤에 그려져 있어서 아, 이런 형태의 주방으로 살았구나. 집은 이런 모양이구나.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 사냥해서 잡아놓은 요 고기가 이렇게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먹었던 살았던 집이나 음식, 동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 자, 안악 1, 2, 3, 5부는 자, 고구려에 쓰였던 요 평양에서 좀 떨어진 자, 여기에 보면 있죠. 안악 3호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왜 그럴까요? 안악 3호분, 무용총. 아쉽지만 기록이 없어서요. 이 무덤에 묻힌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뭐 왕이거나 이렇게 큰 무덤과 그림을 그릴 정도면 귀족이지 않았을까라고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고구려인들은 이렇게 우리 알고 있죠. 용맹하잖아요. 사냥을 해서 이렇게 고기들을 걸어 놓았다 이렇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두 번째로는 이 무용총인데요. 무용총은 말 그대로 무용한 사람이 그렸다 해서 그냥 이름이 무용총이 된 건데요. 첫 번째로 보면요. 이 사람은 엄청 큰데 이 사람은 되게 작죠. 이 크기로 결국 뭘 나타낸 것이야? 신분의 차이. 즉 크게 그린 사람은 귀족이고 작게 그린 사람은 노비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신분에 따라서 크기를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신분에 따라서 입은 옷이 달랐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자들은 뭐 엄청 비싼 명품 옷들을 입고 사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여러분이 짐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고구려인들이 굉장히 사냥을 좋아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렇죠? 사는 집도 알 수 있고 고기도 많이 먹었구나. 이런 것들 알 수 있고 또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분 제도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 하면 이렇게 벽화. 그 다음 또 오른쪽에서 보시면요. 삼국시대에 많이 남아있는 유물은 결국 불교 문화재입니다. 불교 문화재.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삼국은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면 왜 불교를 받아들였다고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이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결국 뭐의 힘을 강화한다? 왕의 힘을 강화한다. 즉 이걸 왕권을 강화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불교가 왕권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냐면 바로 왕이 즉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왕은 굉장히 높은 덕을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서 지금 왕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니네는 그 전 삶에서 열심히 착하게 안 산 거야. 근데 왕은 열심히 착하게 살아가지고 지금 왕으로 태어난 거니까 너네가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너네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왕처럼 될 수 있다. 왕이 부처다. 이런 이야기들을 불교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결국 왕을 부처님이라고 믿으면서 그치 부처님과 같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믿게 되기 때문에 결국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런 불교에 대해서 문화재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절, 그다음에 절에 세운 탑, 그다음에 부처님의 모습을 한 불상 이런 것들이 되겠죠. 불교와 관련 있는 문화유산들을 많이 남겼다. 고구려 땅이 아닌 곳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금동연가 7년명 열의 입상. 자,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요게 고구려 거구나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 뒤에 글씨까지 새겼고요. 금이 입혀져 있는 열의 입상, 그쵸? 굉장히 고구려 시대의 소중한 유물이 되겠죠. 많이 남아있지 않고 이렇게 몇 개 남아있지 않은 대표적인 금동불이다. 구리에다가 얇은 금을 입혔다. 얼마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다음 몇 개 남아있지 않은 고구려의 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다음 유물을 보고 이 나라와 관련 있는 설명을 고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유물은 고구려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이거 뭐 고구려의 금동 영가 신라명 열의 입상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선생님 역시 이 이름 외울 수도 없고요. 너무 길잖아요. 근데 이 유물을 보면 고구려의 유물이구나 정도. 특징은 이제 여기 불상 이런 모습 뒤에 보면 이렇게 넓게 이렇게 판때기로 붙여져 있죠. 그런 걸 보면서 뭐 외우셔도 되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불상의 실제 크기는 굉장히 작대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발견된 불상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런 역사적 가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알겠죠? 이 불교를 받아들인 것도 제일 먼저 받아들인 거는 고구려였고요. 그 다음에 받아들인 게 바로 백제였고요. 그 다음에 신라는 이제 이 두 나라는 모두 다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이거든요. 중국에 있는 스님이 와서 백제나 고구려에 전해주는데 신라는 중국과 교류하기가 좀 어려운 위치였기 때문에 신라는 이제 고구려로부터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냥 알아만 두시면 돼요. 백제는 불교와 관련 있는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고분, 무덤, 공예품 등도 남겼다. 공예품은 이제 뭐 만든 거지. 제일 중요한, 제일 시험에 뜬데 많이 나오는 나라는 백제야. 왜냐하면 백제의 문화재가 가장 화려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예술성이 높다고 좀 평가돼. 가장 잘 만들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 그래서 백제가 이 문화유산 하면 가장 많이 평가에 나옵니다. 특히 이 백제 무령왕의 무덤인 무령왕릉에서 아주 많은 유물들이 출토가 되었는데 이때는 우리나라 것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의 물건까지 함께 발견되었다. 자, 이 무령왕릉에 이렇게 많은 유물이 발견됐죠. 고구려는 안타깝지만 이 유물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벽에 그려진 벽화였죠. 물건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안에 있는 문화재들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훔쳐가 버린 겁니다. 그걸 도굴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무덤처럼 보이고 큰 무덤이면 그 안에 이제 문화재나 유물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거기를 파가지고 훔쳐가 버린 게 많은 거지. 그래서 많이 사라져 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백제의 무령왕릉은요 정말 운이 좋게도요 이 무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 공주에 많은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중에서 이게 무덤인지도 몰랐던 거야. 시대가 하도 오래 지나다 보니까 무덤 모양이 아니라 평평해져 있었던 거지. 근데 다른 무덤이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다른 무덤에 막 물이 들어갈까봐 배수로,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길을 파다가 이 무령왕릉이 우연히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은 다른 사람도 다 여기 무덤이 있는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이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물들이 발견이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 있는 이 무령왕의 금제 관식, 이건 아마 왕관을 쓰거나 이랬을 때 옆에다가 이렇게 꼽는 그런 거 같아요. 금으로 된 관식. 얼마나 이렇게 화려합니까? 그쵸? 엄청 이거를 다 금속으로 된 거잖아요. 금으로 된 거고 정말 화려하죠. 이렇게 휘어 있는 거랑 이 무늬 같은 것들 보세요. 쇠로 이런 걸 만들려면 엄청 손재주도 좋고 기술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쵸? 자세히 보시면. 그쵸? 그리고 우리가 뭐 클레이 아트 같은 걸로 막 클레이로 만든다 해도 좀 쉬워 보이지 않은데 이거를 금, 그 다음에 뭐 금속으로 된 거랑 그 다음에 금을 입혔다고 하니까 얼마나 손기술이 좋았는지 백제인들의 손기술을 알 수 있죠. 이런 것이 다행히 도둑맞지 않고 남아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왕의 무덤을 보니까 관 속에 많은 물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무령왕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유물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이 일본산 소나무로 관을 만든 것이 보인다. 그러니까 나무가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 이거는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백제가 누구와 교류를 많이 했다? 일본. 이것과 교류를 많이 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중국 화폐가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중국 돈으로 좋은 거 많이 사세요 이랬나 보죠. 즉 중국과 백제가 또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중국 도자기 형태가 발견됐다. 이 두 가지가 보여주는 것은 백제가 중국과도 교류를 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공주라는 곳이죠.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던 이 공주에 가면 이런 유물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무령왕은 거기에 가면은요 아주 잘 꾸며져 있어요. 실제 크기로도 꾸며져 있고, 한번 보시면 또 특징이 뭐냐면 무령왕의 무덤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요 다른 무덤들하고 특이하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쌓아져 있는 무덤이에요. 다른 무덤들하고 조금 다른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백제가 굉장히 일본이나 중국과도 활발히 교류했음을 알 수 있는 무덤이죠. 그 다음 또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무덤은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죠. 아까 보세요. 안악 사모분이나 무용종, 그치? 여기는 누가 주인인지 이름을 알 수가 없다. 왕이나 귀족의 무덤으로 그냥 추정된다라고만 했지. 근데 이 무령왕의 무덤에는 다행히 비석이 발견된 거예요. 이 무덤의 주인은 무령왕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덤의 주인이 몇 명인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의 무덤은 이름이 확실한 주인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주인이 확실한 무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령왕릉이고, 그래서 이 무령왕릉에서 또 많은 유물이 출토가 되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알겠죠? 백제. 그 다음 또 백제 하면 또 유명한 게 바로 이 백제 금동 대향로입니다. 오, 선생님 백제 거 왜 이렇게 많아요? 고구려 게 안타깝지만 많이 남아있진 않아. 그래서 백제. 백제가 또 많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백제인들, 고구려인들은 사냥을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사냥이나 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을 많이 안 좋았다고 그냥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백제인들은 좀 더 따뜻한 남쪽에 살았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예술품, 그 다음에 뭐 먹을 게 풍부하니까 예술에 그런 더 많은 감각을 지녔다, 뭐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이거는 정도는 이름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백제 금동 대향로. 그러니까 금으로 씌워져 있어서 금동이고요. 대향로라는 것은 아마 뭔가 냄새를 없애는 그런 뭐 태우는 이런 걸 하기 위한 것이지 않았을까.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백제인들이 정말 엄청난 예술 감각과 이런 능력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꼭대기에 보면 이런 봉황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굉장히 신성한 새, 상상 속의 동물이죠. 신성한 새. 그 다음에 뭐 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왕을 상징하는 그런 신성한 상상 속의 동물이 바로 봉황입니다. 새겨져 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여기 보면 막 무늬도 그려져 있고요. 다리랑 머리 보세요. 날개까지 있고, 그쵸? 엄청 촘촘하면, 그 다음에 이 날개 휘어져 있는 거 보세요. 진짜 이걸 어떻게 쇠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 1500년 전인데,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피리 부는 사람. 여기 피리 부는 사람 보세요. 입에 피리 대고 있고요. 얼굴 표정도, 여기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려졌는데 모두 얼굴 표정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리 부는 사람이, 그것도 이거 지금 찰흙이 아니야 얘들아. 금속이야, 금속. 쇠란 말이야, 쇠. 그 쇠 위에다가 말 그대로 금동, 그러니까 금을 입힌 거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금속으로 된 것에 이렇게 만들려면 일단 틀을 잘 만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지만 이 금속을 불에 높여서 그 틀에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찍어내는 형태거든요. 얼마나 손기술이 좋았는지, 예술적인 감각이 좋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여기 말을 타고 사냥하는 사람. 이 말하고 활 쏘는 이 활 보세요. 엄청나게 뛰어난 예술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연꽃.
연꽃하면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불교. 맞아요. 굉장히 불교적인 요소도 들어있다. 연꽃 모양이 빛을 받치고 있는. 여기 보면은 정말 똑같은 모양이었고 다 다르게 조각이 들어가 있는 이 엄청난 작품이 되겠죠. 그 다음 또 이 향로를 받치고 있는 용이 이렇게 여의주를 물고 이 향로를 받치고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뛰어난 작품의 이름 뭐다? 다시 한번 백제 금동 대향로. 이 향로도 엄청 우연히 발견된 거야. 이거 땅속에 보였으면 다 훔쳐갔겠죠.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어느 절이었나 뭐 무덤인가 어딘가 공사를 막 하다가 막 비가 오고 막 이러니까 마찬가지로 막 물기를 막 내고 막 젖으면 안 되니까 뭐 그런 걸 파다가 어느 우물가인가 뭐 어디선가 우연히 발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망가지지 않은 거의 온전한 형태로 발견이 된 유물이 되겠습니다. 백제하면 백제금동 대향로. 비교는 조금 그렇지만 그쵸? 남아있는 것 중에서 이만큼 화려한 게 많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절은 뭐 엄청나게 많지만 대표적인 절만 보시면 미륵사라고 하는 절을 지었다. 백제 무왕이 지었고 백제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익산 미륵사지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건물에 터만 남아있다. 가보면 석탑 하나랑 터만 남아있어요. 건물은 너무 오래돼서 다 없어졌죠. 왜? 백제가 멸망한 지 1400년도 넘었잖아요. 약 1500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미륵사라는 게 백제 하면은 미륵사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야. 석탑은 뭘로 만든 거야? 돌로 만들어서 석탑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이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복원이 어느 정도 됐네요. 돌로 만들어진 석탑. 근데 이거는 원래는 목탑, 나무로만 탑의 양식을 돌로 만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엄청 크기가 큽니다. 가보면은 선생님 뭐 가보면 사람이 한 요만하면 탑이 요만한 거니까 엄청 큰 거예요. 이 뒷부분은 아쉽게도 무너져 내렸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일본인들이 석탑 안 무너지게 여기다 이렇게 시멘트를 발라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복원을 통해서 이 시멘트 부분을 다 걷어냈나 봐요. 알겠죠? 그래서 목탑의 모습을 잘 본떠 다듬은 돌을 쌓아 만들었다. 이 미륵사 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원래 정중앙에 목탑이 있었고 양쪽에 이렇게 석탑이 2개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된다. 왜? 터만 남아있어. 이런 건물들 실제로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야.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없어. 터만 남아있는데 요 왼쪽에 있던 요 탑만 요렇게 형태로 남아있었다. 그래서 얼마나 미륵사라는 절이 컸는지를 우리가 지금은 짐작해 볼 수 있다. 알겠죠? 여러분이 본 오늘의 고구려 백제 문화유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어떤 것이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다 꼭 스스로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역사라는 것을 지금 선생님이 많이 지식적인 거를 설명을 해줬죠. 근데 지식적인 것은 물론 지식적인 것도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은 지금 초등학생이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스스로 생각하고 뭔가 질문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느낀 점도 많이 적어보고 그쵸? 아마 이런 걸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여러 가지에서 공부를 해봤지만 또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또 새로운 생각이나 질문이나 느낀 점이 새로웠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꼭 스스로가 열심히 정리해보는 거 필요해요. 그런 고민을 안 해본 친구들이 항상 역사에 대해서 이런 질문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뭐 알아서 뭐예요? 뭐 1500년 전 알아서 뭐예요? 뭐 이거 모른다고 뭐 굶어 죽거나 뭐 그렇진 않죠. 근데 영원한 건 세상에 없고 우리나라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1500년 전의 흔적이잖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엄청 오랜 세월이 지나서 1500년 사람들이 쓰던 물건들이 이렇게 발견이 됐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해서 뭐해요? 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유물들이 남아 있었겠어? 뭔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뭔가 자기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이런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만들었는지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치? 또 누가 세웠는지 기록이 불분명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500년이 지나면서 불타 없어져 버리고 누군가가 가져가 버리고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수많은 유물들은 사라져 버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1500년,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런 걸 만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책 뭐 버리면 사라져 버릴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선생님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상적인 걸 적을 때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을지를 상상해 봐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유물이나 벽화나 무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 작품을 만들었던 그 미술가나 예술가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고, 또는 이 무덤의 주인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느낀 점이나 인상적인 점을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꼭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보면 더 알찬 역사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유물들의 뭐 어느 나라 거고 이름이 뭐냐 이거 외우는 거 자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 작품 하나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구나라는 그런 의미들을 알아보는 거,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역사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생했고요. 오늘의 환수쌤의 이야기는